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주춤했던 제주 지역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다시 5천 명대를 넘어섰습니다. 당초 이번 주말쯤에 예상됐던 확산 정점도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으로 한 달가량 더 늦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신속 항원 검사를 내주는 제주 시내 한 이비인후과입니다. 하루 평균 200명 넘게 검사를 하면서 검사 업무가 전체 업무의 70%까지 늘었습니다. PCR 검사 단계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간편한 검사 방법으로서 검사받으러 오는 환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주 지역의 그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517명. 어제도 오후 5시까지 3,48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주말 6,000명대까지 늘었다가 이번 주 초반 3,000명대로 떨어졌다 다시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확진자의 70% 가까이가 신속 항원 검사로 확진 판정을 받고 있는데 병의원 이 씨는 주말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의 확산세입니다. 현재 제주 지역 검출률은 8.3%지만 전국 평균 검출률이 41%를 넘으며 빠르게 우세종이 되어가는 점을 감안하면 제주에서도 이 추세를 따라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자의 감염률이 당초 예측보다 높고 스텔스 오미크론 등의 영향으로 정점 시기가 길게는 4주까지 늦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이 이제 우세종이 된다면 오미크론보다는 전파력이 더 높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확진자가 더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정점을 늦추는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정점 시기가 늦어지면서 위중증 환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병상 확보 등 의료 대응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 달 3일에 봉행되는 제74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참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향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은 윤석열 당선인과의 면담에서 추념식 참석을 요청했고 윤 당선인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허향진 위원장은 중앙당의 도당위원장 사직 의사를 밝혔고 다음 달 초쯤 제주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할 걸로 보입니다. 지난 주말 제주의 해안절벽에서 승용차가 추락해 80대 어머니가 숨지고 운전자인 40대 아들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경찰은 아들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걸로 보고 아들을 존속살인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탑승자 구조를 시도합니다. 위태롭게 기울어진 차량 쪽으로 바닷물은 쉴 새 없이 밀려듭니다. 지난 19일 새벽 2시 40분쯤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 인근 11m 절벽 아래로 승용차가 추락했습니다. 사고 직후 운전석에 타고 있던 48살 A씨는 스스로 탈출해 인근 숙박업소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타고 있던 A씨의 80대 어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여기가 워낙 그날 추웠어요. 빗방울도 몇 개 좀 했고 해안도로에 차가 많이 다니는데 바람 많이 부는 날은 차가 안 와요. 경찰이 인근 CCTV를 확인한 결과 숙박업소 주차장에 서 있던 차량은 급히 속도를 높여 도로를 가로지른 뒤 해안 절벽 난간을 뚫고 추락했습니다. A씨는 어머니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대로 바다 쪽으로 추락하는 게 확인됐고 본인도 그렇게 동반 자살을 하려고 했다 하고 또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는 좀 고의성도 있어 보이고요. A씨는 지난해부터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간병해왔고 숨진 어머니 명의로 가입한 보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는 허공만 아파서 자꾸 저기는 됐지만은 눈빛밖으로는 아들이 기술이 있고 일 잘하고. 경찰은 사고 5일 만에 차량을 인양해 국과수에 현장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존속 살인 혐의로 입건하고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 사고 당시 제동장치 작동 흔적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최근 양파 가격이 폭락하면서 농가에서는 눈물을 머금고 산지 폐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 장을 보는 소비자들은 떨어진 양파 가격을 체감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김항섭 기자가 유통 과정을 취재했습니다. 수확 시기를 맞은 조생양파 밭입니다. 농민이 양파 줄기를 모두 잘라내고 비닐을 걷어냅니다. 최근 폐기가 결정되면서 밭을 갈아엎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제주산 저장양파의 도매 가격이 80%나 폭락하면서 오늘 5월까지 제주 지역 조생양파 44헥타르에 대한 산지 폐기가 이뤄집니다. 지난 20일부터 출하가 시작된 제주산 조생양파의 도매 가격도 60% 이상 떨어지면서 농민들은 생산비도 건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진짜 산지 폐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심정은 말로 다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사실 진짜 눈물이 진짜 납니다, 이거. 그런데 대형마트에서 양파는 1kg에 1,980원으로 지난해 3,500원보다 내리기는 했지만 산지보다 6배가량 더 비쌉니다. 낮아졌다는 말이 들려도 여기 마트면 똑같은 가격인 것 같아요. 저희가 별 차이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지 가격과 소매 가격이 크게 차이 나는 이유는 가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유통비용 때문입니다. 농가에서 킬로그램당 300원 수준에 거래된 양파는 산지 유통인과 도매시장에서 각각 100원씩 뛰고 이후 중도매인을 거치며 2,000원으로 6배 넘게 가격이 치솟습니다. 중도매인 이윤에 포장 비용과 인건비 등이 추가돼 가격이 더 올라가는 겁니다. 소비지에 가서 가격 결정되는데 산지에서 이제 가격 결정을 해서 소비지로 내보낼 수 있는 도매시장 설립이 필요하죠. 양파 가격 폭락으로 농민들의 근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중도매인 배만 불리고 생산 농가와 소비자들에게는 불리한 복잡한 유통구조 개선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국제 원자재 수급 불안 등의 여파로 비료와 면세유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가격이 오르지 않은 농자재는 없을 정도인데요. 코로나19 여파로 인건비가 오른 데다가 고질적인 인력난은 여전합니다. 이렇게 삼중고에 시달리는 농민들의 시름을 대구 MBC 서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북 청도군의 농원입니다. 올해 재배한 딸기는 수확하면서 동시에 내년 농사 준비까지 하다 보니 새벽부터 움직여도 일손은 늘 모자랍니다. 한 해 전보다 인건비를 20-30% 더 준다고 해도 지자체까지 나서 일손을 구해도 필요한 인력의 절반도 못 구하는 날이 허다합니다. 대부분 다 외국인 인력들을 의존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자국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많고 또 들어오는 인력들도 못 들어오기 때문에 올라도 너무 오른 농자재 값이 시름을 더하게 하고 있습니다. 온 6월에 품질 좋은 체리 생산을 하려면 비가림막을 설치해야 하지만 파이프 가격만 30-40%나 올랐다는 말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도군의 또 다른 농장의 작업장입니다. 갓 수확한 봄 미나리를 다듬고 씻고 포장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이곳 역시 껑충 뛴 인건비에 비료를 비롯해 각종 농자재 값이 오르면서 부담이 커졌습니다. 유박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유기질 비료라든지 이런 걸 쓰고 있긴 한데 그런 비용들이 지금 다 상승을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생산 비용이 많이 올라가 버렸죠. 한 해 전 리터당 700원대이던 면세유는 어느새 1,100원을 넘어 작업장 난방비도 난방비지만 올해 감 수확을 하면 건조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걱정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농자재와 인건비, 고질적인 인력 부족이란 삼중고에 농업인들의 경영 수지도 갈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
요 며칠 선선함이 감돌았는데요. 오늘은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제 제주도 곳곳에 꽃망울을 터뜨린 벚꽃을 볼 수 있는데요. 올해는 평년보다 따뜻한 날이 많아서 평년보다 5일가량 일찍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기상청이 아직 정식 개화를 발표하진 않았지만 이달 말쯤 본격적으로 개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따라서 온화한 남서풍이 불면서 오늘 기온이 쑥쑥 오르겠습니다. 제주 전 지역에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햇볕도 따스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현재 기온입니다. 북부와 동부 지역 6도, 남부 지역 7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오늘 낮 기온은 북부와 동부 지역 16도, 남부 지역 15도까지 오르면서 어제 낮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맑고 따뜻해서요. 오늘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는데요. 토요일 오전까지 꽤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남부와 산지를 중심으로는 150mm 이상의 비가 흠뻑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부는 만큼 주변 점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에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3 평화로 명예 도로명 부여 작업이 보류됐습니다. 제주도 주소정보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명도안 마을회 반대 의견을 고려해 주민 설득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명예 도로명 부여의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주 4.3 평화재단 등은 4.3 평화공원 방면 7.43km 구간 도로에 4.3 평화로라는 명예 도로명을 부여하자고 제안했는데 해당 구간이 통과하는 명도안 마을회는 기존의 명림로 명칭 외에 별도 도로명 사용에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제주시에 전달했습니다. 제주공항 활주로가 8년 만에 다시 포장됩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제주공항 동서방향 주 활주로에 대한 아스콘 포장 보수공사가 진행됩니다. 보수공사는 항공기 운항이 끝난 밤 11시 이후에 진행되는데 공항공사는 제주공항이 매우 붐비고 있어서 예방적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렌터카 회사 부도로 제주 중산간에 방치됐던 수입 전기차 200대가 법원 경매에서 무더기로 낙찰됐습니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BMW 전기차 200대 가운데 160여 대가 최저 100만 원에서 최고 1,800만 원대에 낙찰됐습니다. 응찰자가 없어 유찰된 32대는 감정평가액에서 30% 낮춘 금액에서 2차 경매가 진행됩니다. 제주에서 렌터카 사고 시에 과다한 수리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소비자 주권 시민회의는 제주 지역 115개 렌터카 회사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수리비 과다 청구를 막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을 적용한 업체는 5개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홈페이지를 통해 약관을 공개한 업체도 21.7%인 25곳 뿐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1심 판사가 2심 판사로 전보되는 인사명령이 내려졌다가 취소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원 행정처는 지난달 21일 법관 정기인사에서 제주지방법원에 근무하던 판사 2명을 상급법원인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로 전보 발령했습니다. 제주지법은 같은 판사가 1심과 2심을 모두 다루게 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법원 행정처는 지난달 말 해당 판사 2명에 대한 전보 명령을 취소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